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건축물 화재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화재 이론이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얼른 우리 정리를 하고요. 뒤쪽에 이제 건축 끝내고 화재 조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위험물 쪽도 빨리 가봐야 되니까. 자, 여기 네 번째 가보면요. 목조와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목조 건물이 요즘은 거의 없죠. 이 목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그죠? 대부분이 다 무슨 건물이에요? 내화 건축물이죠. 자, 제가 내화 건축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콘크리트.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자,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배웠어요. 초기부터 해서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해서 쭉쭉쭉쭉 화재 진행 과정도 배웠었고, 화재 진행이 쭉 올 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이상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목조 건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15년도 기출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재 진행 과정 이렇게 된대요. 자, 처음에 화재 원인이 있대요. 자, 근데 여기에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전기와 후기로 나눴을 때 전기는 발화 이전을 얘기하는데 이 전기에서 무염착화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요? 발염으로 가서 그 다음 발화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캠핑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잖아, 여러분들. 직강수강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답을 안 하더라고. 많이 가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지금도 대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니까, 그죠? 하여튼 캠핑 많이 가시죠. 그럼 캠핑을 가서 내가 이제 불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요즘 불멍 많이 하니까 불멍을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 나무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요, 여러분들 나무가요, 처음부터 불꽃이 막 활활 일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나무 자체가 불꽃 없이 약간 시뻘겋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내가 거기서 이제 열을 더 주거나 또는 주변에서 산소를 더 넣어주면 그때 어느 순간 이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화 이전에 꼭 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불꽃을 내가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안 붙었어요. 그냥 시뻘겋게만 되고 여기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었을 때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하고 불잖아. 그런 순간적으로 불꽃이 일기도 하고. 맞나요? 그래서 뭔가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에너지 조건이라던가 또는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하나가 있더라. 이게 다른 가연물에 없는 과정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뭐를 거친다고요? 무염을 거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염과 발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후에 보시면 보세요. 발화 이후에 성장기, 최성기. 이건 똑같죠. 내화 건물하고.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하죠. 연소 낙하, 진화. 연소 낙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목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불이 나요. 그러면 이게 목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연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물이 타지 않는 구조물이지만 얘는 목조 건물 자체가 가연물이기 때문에 이 가연물 자체가 전체가 다 타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떨어져요. 즉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타서 재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무 건물 자체가 자체적으로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연 진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화 건물은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 안쪽에서 가연물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겠지만 근데 얘는 이 가연물에 의해서 목조 건물은 얘네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낙하 과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얘가 목조 건축물 화재에 어떻게 보면 화재 진행 과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뭐를 거쳐? 무염착화를 거쳐 어디로 간다고요? 발염착화로 간다라는 것 정말 큰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건축물 화재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그죠? 자, 얘는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불이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 자체가 다 뭐기 때문에요? 가연물이기 때문에 끝내주게 잘 타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터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끝나는 것도 금방 끝나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타버리면 얘가 폭삭하고 주저앉게 되면은 단기에 화재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온 단시간형 또는 고온 단기형. 목재는 고단, 고온 단기가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최성기에 도달했을 때 온도가 1100도에서 1300도, 맥시멈 1300도까지 올라간대요. 정말 뜨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기에서 이런 형태가 보인답니다. 옥내출하와 옥외출하.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옥내출하와 옥외출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성장기 쪽에 가면은 목조 건물에 가면 가옥 구조에서 천장면 여기죠. 여기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대요. 여기에 천장면에. 이게 바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옥내출하가 되는 거야. 또 천장 속에서 불이 난대. 여기. 또 벽과 벽 사이, 요 벽에서 불이 난대요. 바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장이나 벽 속. 맞나요? 또 천장면. 불연 천장이나 불연 벽체일 때 여기 안쪽에서 불이 나는 거야. 다 똑같이. 그 뒷면에 발염 착화한다. 즉 밖에서 보이지 않더라.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 근데 옥외출하는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여기에서 불이 났대요. 그럼 바깥쪽에서 사람이 볼 수가 있겠죠. 불 났네? 그죠? 또 외부 벽이래. 외부 벽. 여기서 불이 났네. 외부 벽. 맞나요? 그리고 지붕 밑 요런 데. 요런 데서 불이 난 거죠. 요런 지붕 밑. 맞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기 불났다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온도가 한 900도 정도 올라간대요. 성장기 때. 그래서 과거에 옥내출하와 옥외출하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장기 이후에 최성기로 가죠. 맹화. 정말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는, 그죠? 맹렬한 화염. 그래서 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1300도까지 올라가서 출하에서 최성기까지는 시간이 한 4분에서 14분. 그렇게 길지 않죠. 그죠?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종기. 최성기 이후 공기 유통이 좋아져 온도는 이거는 이미 뭐가 끝난 거예요? 붕괴가 끝난. 그죠? 종기라는 건. 그래서 이 종기 이전에 아까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무슨 과정이요? 연소낙하 과정.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가보면 목조 건물의 화재 원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직접적인 화염의 접촉. 당연히 불을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비화. 요거는 옆에서 불티가 날아왔을 때 목재에 떨어져서 그 목재에 불이 붙는. 복사열.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예전에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목재 형태에 따른 연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렇게 통나무를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장작 쓸 때 잘라서 쓰죠. 그죠? 근데 굳이 자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잘라서 쓰는 이유가 이렇게 각이 생기면 잘랐을 때 또 거칠거칠한 면이 생기면 훨씬 더 잘 타거든요. 목재가 이렇게 둥글고 우리가 이제 매끈매끈한 것보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요런 갔을 때 요런 표면 있죠. 표면 상태 사각형인 게 더 잘 탄대요. 그죠? 뻗친 게 더 잘 탄대요. 반대로 둥글거나 매끈한 건 잘 안 탄답니다. 얇고 가는 거 쪼개면 쪼갤수록 더 잘 타는 거예요. 두꺼울수록 잘 안 타는 거고. 됐죠? 근데 예전에 요게 가장 중요해. 건조 정도. 그래서 이게 건조한 목조일수록 잘 타는데요. 즉 목재 안에 뭐가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그죠? 당연히. 근데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타지 않는데 그게 수분이 15% 이상이면 아예 불이 붙지 않는데요. 몇 프로요? 15%. 예전에 이런 게 지방직 같은데 한 번씩 나왔었어요. 몇 프로일 때 목조가 타지 않냐, 수분이. 15%입니다. 아셨죠? 네.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내화 건물입니다. 자, 점화로부터 어디로 간다고요? 성장기 갔다가 최성기 갔다가 마지막에 감쇄기까지. 그죠? 그럼 점화에서 성장기 갈 때, 성장기에서 최성기 갈 때 이 최성기 사이에 있는 게 뭐다? 플래시오버. 감쇄기 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은 백드래프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 내화 건축물 화재 특징은 뭐다? 저온 장기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목조 건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목조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연물이기 때문에, 그죠? 건물 자체가 다 가연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고온까지 올라가는 반면, 내화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얘가 일정만큼 견뎌준다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그래서 온도가 잘 안 오르고, 그리고 얘는 폭삭 주저앉는다 그랬죠. 목조는. 그죠? 그러니까 금방 끝나요. 단기.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긴 시간 동안 견뎌준다. 그래서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 내외에 이제 화재가 다 끝나는데 얘는 길게 가죠. 그러니까 장기인 거야. 그리고 최성기 도달했을 때 아까 온도가 목조 같은 경우는 1100도에서 한 1300도 사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내화 건물은 그거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0도에서 한 1100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뜨겁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왜 저온이라 그랬어요? 비교했을 때. 뭐하고? 목조 건물하고 비교했을 땐 얘가 저온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쌤, 900도도 뜨거운데요? 1100도도 뜨거운데요? 저도 알아요. 뜨거워요. 여러분들 만져봐야 뜨거운 거 알아? 누가 봐도 뜨거운 거 알지? 그지? 근데 목조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지. 됐습니다. 자, 성장기 때는 천장 연료에 의한 화재 감지와 플래시오버. 근데 이 플래시오버는 성장기 끝자락에서 발생하는 거죠. 끝자락에서 발생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 백드래프트도 발생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성장기 때 무슨 지배형이 나타난다면, 그렇지,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하고요. 자, 최성기가 목조 화재는 30분 정도에 오는 반면 얘는 더 길게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감시기에는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래 가보시면 이 비교가 나와요. 목조 건물과 내화 건물의 비교. 자, 목조 건물은 고온의 단기형, 내화 건물은 반대, 저온의 장기형. 그죠? 자, 목조 건물은 1100도에서 몇 도까지? 13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내화 건물은 900도에서 몇 도까지? 11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목조고 얘가 내화다라는 걸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갔을 때 온도가 뚝 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한 35분? 그러니까 30분 안쪽에서 보통 화재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성기가 엄청 일찍 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화는 얘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오르긴 오르지만 약간 견뎌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 개를 주고 다음 중 목조 건물에 대한 그래프를 고르시오. 다음 중 내화 건물에 대한 그래프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준온도 시간 곡선 요거는 화재 저항의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콘크리트의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분 내화, 여기 보십시오. 1시간 내화, 2시간 내화, 3시간 내화. 자, 요런 성능을 인정받으려면 온도가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이상 올라가지 않게 이 재료가 견뎌줘야 된다라는 콘크리트의 성능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30분일 땐 840도, 1시간일 땐 925, 2시간일 땐 1000, 3시간일 때 1050, 그쵸?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거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에 대한 어떤 곡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막 이거를 저는 외우라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암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뭐가 나오냐? 화재 가혹도. 이게 화재가 우리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도거든요. 그죠? 왜냐면 여기 가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혹. 그리고 얘를 화재의 깊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화재 깊이, 화재 심도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화재 가혹도가 나오면 또는 화재 심도가 나오면 정의를 먼저 저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화재가 가혹하게 하는 정도예요. 화재가 깊은 정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FM으로 얘기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능력의 정도를 얘기한대요. 즉 화재 가혹도가 크면 건물이나 내부 재산 파괴도가 큰 거죠. 손상을 입히는 정도가 큰 거죠. 그에 따라 화재 심도, 화재 깊이도 깊은 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요. 화재 가혹도가 높으면 건물과 재산 손실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3번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화재 가혹도의 주요 요소로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실의 최고 온도와 최고 온도의 지속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요. 화재 실의 최고 온도와 그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을 곱해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 가혹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에 가보면 쭉쭉쭉쭉쭉쭉쭉 위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뭐를 했냐면 건물에 화재 진행 과정 있죠. 요 그림. 요 그림 말고 앞에 가보면 요 그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이거 앞에서 했잖아. 여러분들 요게 이제 앞쪽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건축물 화재의 성장 단계 내화 건축물 쪽에 가보면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화재 가혹도라는 게 지금 적혀 있죠. 자, 이 화재 가혹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최고 온도에 이 최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 시간? 지속 시간.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화재가 가혹하게 하는 화재 가혹도 또는 심도. 맞습니까? 그래서 자, 화재 가혹도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고 온도는 어딘가요? 여기네. 플래시오버가 발생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최성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성기 있죠. 최성기 때 온도, 플래시오버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최고 온도가 나타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는 얘겠죠. 이게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초기부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지속되는 시간. 그러다가 얘가 이제 떨어지겠죠? 여긴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최성기 지속 시간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사각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각형. 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면적, 사각형 면적을 화재 가혹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최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화재 가혹도가 계속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라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셨죠? 화재 가혹도가. 됐죠? 자, 그리고 위쪽에 가보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가혹도 쪽으로 다시 와서요. 자, 여기 가보면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죠. 자, 그래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화재 가혹도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 최고 온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얘 이름이 화재 강도.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최고 온도라 그랬죠? 그럼 이 온도에 따라 뭐가 결정이 되냐면 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열 축적률 또는 열 방출률 이런 걸 얘기해요.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다시 화재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곱하기, 자, 지속시간이죠. 요 지속시간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화재 하중. 이 하중이 무게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를 이제 가연물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요 시간 있죠. 걔는 그때 당시에 그 실 안에 놓여있는 가연물의 양에 따라 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속시간이. 그래서 가연물의 양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최고 온도로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태울 게 많으니까요. 근데 만일 지속시간이 짧다라고 하는 건 그 실 안에 있는 가연물의 양이 어떻다? 적다. 많지 않다. 탈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같이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최고 온도와 지속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고 온도와 지속시간을 곱해서 가옥도라고 하는데 최고 온도를 화재 강도, 지속시간을 화재 하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강도는 열의 양, 온도 이런 뜻을 이런 걸 뜻하고 화재 하중은 가연물의 양 이런 걸 뜻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온도, 강도 있죠. 얘는 어떤 에너지 개념이거든. 온도니까, 열이니까. 그래서 얘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질적인 개념이다. 에너지의 양, 온도의 높낮이. 얘를 우리가 질적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지속시간 있죠. 얘는 가연물의 양. 이건 질적인 게 아니고 무슨 개념? 양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양. 그죠? 뭐 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다 화재 가옥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리고 화재 강도는 물을 얼마나 뿌릴지 주시율과 내화 구조의 두께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대요. 왜냐하면 얘는 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온도나 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분당 이게 면적이거든요. 얘가 분, 얘가 면적. 그래서 내가 1분당 1m 제곱에 몇 리터의 물을 뿌릴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화재 강도는 또 뭐를 결정짓는데요? 내화 구조의 두께. 그러니까 두께라는 건 결국은 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죠?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곳이면 이 두께를 두껍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얇게 해줘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재 하중은 제가 시간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물을 얼마나 뿌릴지 시간 그리고 요구 내화 시간 얼마나 내화를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제가 화재 가옥도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건데요. 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재산, 건물 파괴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옥도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더 가지고 오는데요. 걔 이름이 화재 강도 맞습니까? 곱하기 화재 하중이라는 걸 가지고 온다고요. 얘는 그 화재실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화재 하중은 뭐를 얘기한다? 지속 시간을 얘기한다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최고 온도 개념을 우리가 질적인 개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속시간이나 하중을 우리가 양적인 개념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얘는 주수율이 중요한 거고 얘는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화 구조의 두께가 중요한 거고요. 얘는 내화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의, 꼭 알고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해요. 아셨습니까? 시험 문제가 얘네들이 번갈아 나와요. 어떤 회차에는 화재 가옥도가 나오고요. 그죠? 어떤 회차에는 화재 하중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회차에서는 화재 강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자 화재 하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가옥도는 봤고요. 화재 하중은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런 말이 들어가요.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럼 이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가연물의 양이 적으면 지속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가 지속시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애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어떤 바닥 면적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100제곱짜리 100제곱 여기에 10kg짜리 물건을 이렇게 놨대요. 그죠? 요게 A 사례고요. B에서는 똑같이 10kg를 놓는데 이번에는 바닥 면적이 10제곱이래요. 10제곱. 맞나요? 그럼 어디가 더 위험해요? A와 B 중에. 여러분들 어려워요? 아니, 내가 넓은 바닥 면적에 10kg를 놓는 거하고 정말 한정되고 좁은 바닥 면적에 내가 10kg를 놓는 거하고 당연히 어디가 더 위험해? 여기가 훨씬 위험하지 않을까요? 바닥 면적 대비해서 지금 어때요? 너무 가연물이 많은 거죠, 여기는. 좁은 바닥 면적이 10kg나 놓은 거고 여기는 100제곱 좀 넓은 바닥 면적에다가 10kg를 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가연물의 양은 똑같더라도 화재 하중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 이런 장소가 너무 많아요. 화재 하중이 큰 장소.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데서 일해 보셨습니까? 물류 창고, 물류 상하차? 자, 이런 데 가보면요. 건물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창고 안에 들어가 보면 물건을 절대 이렇게 바닥에만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한정되게 여러분들 쌓을 수 있거든요.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뭐를 넣어놔요? 렉이라는 걸 넣어놔요. 얘를 우리가 레크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레크 선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반 위에다가 이제 이걸 한없이 쌓다가 한없이 쌓을 수 없으니까 선반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연물을 막 저장을 해요. 물류 창고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물류 창고 층고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막 지게차 팔레트 떠가지고 이제 막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바닥 면적 대비해서 가연물이 정말 많이 저장이 되는 곳이죠. 화재 하중이 정말 큰 곳이죠. 이런 곳 맞습니까?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서관, 서고 이런데 그런데도 좁은 바닥 면적에 내가 책을 막 쌓아놓죠. 막 쌓아놓죠. 화재 하중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무실도 화재 하중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면적 대비해서 모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집중적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가연물이 집중적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면적을 딱 보면 이 바닥 면적을 딱 보면 바닥에 놓여있는 가연물을 보면요. 이게 한 가지 가연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목재도 있을 수 있고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고 종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화재 하중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계산하는 공식에 가보면 모든 무게를 다 뭘로 바꿔요? 목재로 바꿔요.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로 잘 가져가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화재 하중 계산 문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여기 Q는 해가지고 보세요. 메타제곱, 면적. 그죠? 얘가 무게거든요. 그래서 면적당 가연물의 무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재 하중. 그래서 아래부터 볼게요. 우리가 여기를 보통 이제 분모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분모에 가보면 여기 꼭 얘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걸 목재로 제가 바꿔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재의 발열량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재가 4,500 정도 열량이 나온대요. 이게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그래서 목재가 1kg이 탈 때 열량이 4,500 킬로칼로리 정도가 나온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목재니까 제가 식목일 항상 생각하라 그래. 혹시 시험 문제에서 안 주면 식목일 생각해서 4.5, 4월 5일. 그죠? 그럼 4,500.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 식목일 생각하시고. 자, 그럼 밑에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죠. 어차피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줄 거고요. 얘가 이제 중요한데 요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시그마. 요게 총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의 총합을 넣어주냐면 얘를 꼭 넣어줘야 돼. 그 실에 저장되어 있는 가연물의 발열량의 총합을 위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줄 거냐면 1번 가연물에 얘를 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번 가연물에 열량이 얘래요. 아셨죠? 자, 근데 1번 가연물을 내가 10kg를 저장을 해놨대. 그럼 얘네의 총 발열량은 1kg당 10kcal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10kg가 저장돼 있으니까 100kcal가 되는 거고요. 2번 가연물은 5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애래요. 근데 내가 얘를 20kg를 저장했대요. 그럼 얘는 또 두 개 곱해주면 얘가 몇이 나오냐면 100kcal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총합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준다라는 거죠. 다 줘요, 여러분들. 다 주면 두 개를 킬로그램당 열량을 가지고 이제 또 곱해서 총합을 구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린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가보면 위쪽에 그럼 얘가 곱해지는 거야, 결국. 그죠? 그리고 뒤에다가 또 더해야 된다 그랬죠. 자, 밑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 목재 단위 발열량 단위도 얘였거든요. 목재 단위 발열량도 단위가 얘였죠. 4,500 제가 아까 적어드렸을 때.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와요? 메타제곱. 맞습니까? 면적 단위. 그래서 얘가 지워져요. 이렇게 상세가 되면서 단위가 뭐가 나온다? 킬로그램 퍼 메타제곱이 나온다. 요게 이름이 뭐다? 화재 하중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재 하중에 대한 공식을 꼭 보시고요. 화재 하중 감소 대책 소분. 네, 이거를 집중해서 보관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보관을 한다면 바닥 면적 대비 가연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겠죠. 또 내장재를 어떻게 한대요? 불연화. 그래서 마감재를 좋은 걸로 하는 거죠. 실내 가연물의 양과 화재 하중, 그러니까 화재 하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대값, 그러니까 큰 곳 요런 데네요. 요런 데. 도서실, 도서관, 서고, 뭐 사무실도 크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또 많이 얘기하는 곳이 아까 얘기했던 렉식 창고, 또는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5번째. 자, 제가 지속시간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속시간이 결국 뭐예요? 화재 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시간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비례반비례만 보시면 돼요.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화재의 지속시간. 자, 이 화재 지속시간은 W, 가연물 양에 따라 달라져요. 비례반비례만 봅시다. 가연물의 양이 많아져요. 지속시간은 늘어나겠죠. 왜요? 탈 게 많으니까.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R이 이름이 뭐래요? 연소속도래. 자, 이 연소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분당 어떤 가연물을 태우는 킬로그램 양이거든요. 1분에 어떤 가연물이 타는 킬로그램 양. 맞습니까?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보세요.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연소 속도가 정말 빠른 가연물이 있고 연소 속도가 조금 느린 가연물이 있대요. 그럼 지속 시간은 어디가 더 길어요? 연소 속도가 빠른 게 지속 시간이 길어요? 아니면 연소 속도가 짧은 게 지속 시간이 길어요? 당연히 연소 속도가 짧은 게 지속 시간이 길겠죠. 연소 속도가 긴 애는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짧아지는 거죠.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근데 이 연소 속도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여기 보시면 요 정도 A 루트 H 얘가 결국 산소량, 환기계수죠. 그래서 환기계수가 커지면 연소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왜요? 산소가 잘 들어오니까 연소 속도 빨라질 거야. 그럼 연소 속도가 빨라지면 지속 시간은 줄어들 거고요.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보세요. 가연물의 양이 많을수록 지속 시간은 길어지고 최고 온도 지속 시간도 길어지겠죠. 연소 속도가 커지면 얘가 커지면 작아지겠죠. 개구부 면적이 커진다. 요게 커진다. 지속 시간은 작아지죠. 왜요? 얘가 커지면 연소 속도 커질 거고 연소 속도가 커진다라는 건 얘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네, 요건 말 문제로 혹시 나왔을 때 한번 그냥 눈으로 좀 푸실 수 있게 문제를 좀 푸실 수 있게 눈으로만 살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7번 화재 강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요게 이제
시간당 방출되는 열량. 뭐라고 여러분들? 시간당 방출되는 열량.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 화재 강도는 화재실에 뭘 얘기한대요? 열 축적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 축적이 되는 걸 최고 온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열 축적이 많이 되면 온도가 높게 올라갈 거고, 열 축적과 온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화재 강도가 올라가면 열 축적률도 올라가고 온도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의 꼭 알고 계셔야 돼. 킬로칼로리 퍼 아워, 시간당 열량값. 이 열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온도, 그 실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온도, 이런 것들이 결정을 지을 수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보세요. 연소할 때 나오는 열이 클수록 화재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맞죠? 가연물 자체가 탔을 때 나오는 열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열이 크다라는 거고, 그 열이 축적이 됐을 때 그 열 축적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방금 얘기했던 화재 강도. 그죠? 자, 가연물의 비표 면적. 이거는 가연물이 닿는 면적이 클수록, 즉 산소와 닿는 면적이 클수록 화재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의 공기 공급 똑같은 거죠. 공기 공급이 원활할수록 화재 강도가 커진다. 그리고 요거 4번 보십시오. 실의 단열성. 단열 효과가 크다라는 건 바깥쪽으로 열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한 번 안쪽에 열이 들어오면, 실 안에 불이 나면 이 열이 바깥쪽으로 빨리빨리 나가주면 그나마 열이 금방 나가니까 요 안에 온도가 급하게 안 오르는데, 이게 만일 어떻다? 단열이 정말 잘 된다, 이게. 그럼 이 안에 열이 갇혀져 있는 거죠. 그럼 화재실 내의 열 축적은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지, 내 말은. 아셨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참고해 가보면 화재 성장 속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가를 나타낸 곡선이래요. 요게 이제 미국 기준에 가보면 가끔 있어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가보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개념 정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고, 열 방출률이요. 우와, 이게 10의 6승이거든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나온다. 1메가와트. 얘가 메가. 자, 이렇게까지 열이 올라가는데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 울트라 패스트냐, 패스트냐, 미디움이냐, 슬로우냐.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는 75초 안에 1메가와트까지 열이 올라간대요. 얇은 합판, 유류 이런 것들. 그죠? 패스트는 150초. 뭐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이런 애들. 300초는 목재, 매트리스. 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 600초는 제일 안 타는 거겠죠. 1메가와트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 2배씩. 75에서 150, 150에서 300, 600초. 그래서 1메가와트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얘가 화재 성장 속도래요. 그죠?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챕터가 끝나요, 하나가. 무슨 챕터가 끝나냐면요. 이제 그 건축물 쪽, 뭐 내화 구조라던가 또는 이제 목조 건축물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마쳤고요. 조금 쉬었다가 거기 뒤에 이제 마인드맵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건축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거기 마인드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또 따라와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항상 해주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